스피노자가 오늘날 60대에게 전하는 인생의 위로 1장. 세상이 조용해지는 날. 60이 넘으면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전화가 오고 회의가 있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는데 어느 날 문득 그 소리들이 멈춥니다. 휴대폰 화면을 바라봅니다. 아무 알림도 없습니다. 그 고요함이 처음에는 자유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요함은 외로움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나는 한 가지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감정, 그 묘한 공허함, 그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감, 그것은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가슴을 무겁게 합니다. 오늘 하루 어디를 가야 할지 모릅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달려왔는데 갑자기 달려갈 곳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 기분 아십니까? 회사 정문을 마지막으로 나서던 날, 수십 년 동안 앉았던 그 자리를 뒤로 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던 순간,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2장. 은퇴 후의 현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이야기. 은퇴라는 단어는 얼마나 아름답게 들렸습니까? 이제 쉬어도 된다. 이제 하고 싶은 것을 해도 된다. 이제 내 시간이 생겼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자유가 때로는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갈 곳이 없습니다. 아침 7시. 평생 그 시간에 일어나 어딘가로 향했는데 이제는 그 어딘가가 없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 바쁘게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을 두드리고 전화를 받고 서류를 들고 지나갑니다.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만 세상 밖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더 냉정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자리를 찾아봅니다. 하지만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의 경력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십 년의 경험이 이제는 구식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 서류를 내밀 때, 그 면접 자리에 앉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자존감이 흔들립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평생 회사를 위해 살았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직함이 사라지고 나니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은 자기 삶이 바쁘고 배우자에게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못 산 것일까?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인가? 아직 살아야 할 날들이 남아있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에 답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 무겁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그 무게를 혼자 지고 계신 거 나는 알고 있습니다. 3장. 스피노자의 등장.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나는 스피노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년 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작은 골목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 역시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24살, 나는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가장 가혹한 파문이었습니다. 그는 무서운 이단자다. 그와 말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은 지붕 아래 있어서는 안 된다. 그가 쓴 글을 읽어서는 안 된다. 가족도, 친구도, 공동체도 사라졌습니다. 나는 혼자였습니다. 생계를 위해 렌즈를 갈았습니다. 안경 렌즈를 손으로 연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먼지를 마시며 나의 펜은 천천히 망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고요한 작업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당신은 여전히 이 거대한 우주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기적이라는 을. 사장 스피노자의 철학, 어렵지 않게 당신의 언어로 내가 평생을 바쳐 쓴 책이 있습니다. 에티카.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책의 핵심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당신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신과 자연은 하나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바람, 바다, 별, 그리고 당신, 모두가 하나의 거대한 존재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 거대한 흐름의 일부입니다. 봄에 피는 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꽃은 지난 겨울의 추위를 견뎠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혼자서 그 차가운 땅 속에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아무 말도 없이 꽃을 피웁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수십 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수많은 새벽들, 혼자 감당해야 했던 수많은 고비들, 그 모든 것이 이 자연의 흐름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연은 아무것도 잊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과 함께 삽니다. 나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은 많은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경제가 흔들리는 것, 나이가 드는 것, 세상이 바뀌는 것,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것, 이것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앞에서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잘 준비했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대를 당신이 선택했습니까?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을 당신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주어진 현실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시대의 파도를 몸으로 받으면서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당신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인간은 이해하는 존재입니다. 나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겠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릅니다. 인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는 순간 그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그 외로움의 뿌리를 이해하는 순간 그 외로움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무력감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의 자연스러운 피로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네 번째 이야기, 자유는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습니다. 은퇴하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생기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자유를 얻고 나서 왜 더 불안하고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자유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서 옵니다. 자신이 왜 두려운지, 자신이 왜 슬픈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깊이 이해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았습니까? 5장 깊은 위로,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잠시 멈추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의 밥을 차린 날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출근했던 수십 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위해 자신의 옷 한 벌 사지 못했던 날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힘든 내색 못하고 웃으면서 견뎠던 날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괜찮아 라고 말했던 밤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지쳐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만큼 많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삶의 가장 무거운 부분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어깨는 지금도 충분히 강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드지 않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다시 젊어진다면 다르게 살았을 텐데. 하지만 나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때 그 선택을 했을 때 당신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신이 알고 있는 것, 그때 당신이 가진 것, 그때 당신이 처한 상황 안에서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후회는 지금의 눈으로 과거의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당신은 그때의 당신으로서 이미 충분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은 가치 있습니다. 6장, 삶을 다시 바라보는 시선.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나는 45의 나이에 생을 마쳤습니다. 짧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짧은 삶 속에서 이 우주의 진리를 탐구했고, 그 탐구가 35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몇 살입니까? 60이십니까? 65이십니까? 70이십니까? 그 나이가 늦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앞에 있는 시간들을 60에 시작해도 10년, 2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가능합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기회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나는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알게 된다고. 젊은 사람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당신에게는 그 열정도 남아있고 더불어 수십 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은 어떤 학교에서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계속 변화합니다. 나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인간은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이 아니듯 오늘의 당신이 내일의 당신이 아닙니다. 아직 당신 안에는 피어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당신 안에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직 당신 안에는 이루지 못한 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아직 거기 있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삶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은 산에서 시작해 들판을 지나고 도시를 지나고 바다로 흘러갑니다. 산을 지날 때의 강은 빠르고 차갑습니다. 들판을 지날 때의 강은 넓고 풍요롭습니다. 바다에 가까워질수록 강은 더 깊어집니다. 더 조용해집니다. 더 넓어집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의 강은 바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7장, 다시 살아갈 용기.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라는 말이 때로는 공허하게 들린다는 것을, 힘내라는 말이 때로는 더 지치게 만든다는 것을. 그러니 나는 다르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당장 변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주 작은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늘 산책을 나가보십시오. 그냥 목적 없이 아무 곳에도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걸어보십시오. 걸으면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그 하늘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 변화를 느껴보십시오.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 하늘이 알려줄 것입니다. 나는 렌즈를 갈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유리 조각이 빛을 모으면 멀리 있는 별을 볼 수 있다. 그것처럼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삶의 빛을 모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워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림이든 글쓰기든 요리든 음악이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것을 배우냐고. 하지만 나는 말합니다. 배움은 나이에 묻지 않습니다. 배움은 당신이 살아있는 한 계속됩니다. 그리고 배우는 행위 그 자체가 당신에게 말해줍니다. 나는 아직 살아가고 있다. 나는 아직 성장하고 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 오랫동안 마주보지 못했던 가족, 오랫동안 감사하다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 오늘 연락해 보십시오. 그 짧은 전화 한 통이 당신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은 다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더 강해집니다.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8장. 나이가 준 선물. 당신만이 가진 것. 나는 이제 당신에게 아무도 해주지 않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이 들면 잃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면 얻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보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조금 느껴집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면 그 안에 담긴 시간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아침 공기를 마실 때 그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압니다. 이것이 나이가 준 선물입니다. 당신은 이제 삶의 표면이 아니라 삶의 깊이를 볼 줄 압니다. 당신은 이제 빠르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깊이 머무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이제 많은 것을 갖는 것보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됩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 위해 수십 년을 달려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가진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가진 가장 큰 힘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 당신이 견뎌온 이야기, 당신이 배운 이야기, 그것을 나누십시오. 자녀에게, 손자에게, 이웃에게, 세상에.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삶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9장. 스피노자의 마지막 말. 인생은 흐릅니다. 나는 45의 생을 마쳤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외로웠습니다. 많이 오해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 하루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이해할수록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 안에 있습니다. 그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 흐름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지쳐있는 날에도 그 흐름은 당신을 안고 흐릅니다. 당신이 길을 잃은 날에도 그 흐름은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끼는 날에도 그 흐름 안에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외딴 섬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거대한 우주의 흐름 안에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하나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계속 흐르는 것입니다. 형태가 바뀔 뿐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봄이 겨울로 끝나지 않듯 당신의 삶도 지금 이 계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새벽에 느꼈던 그 외로움도, 당신이 어제 밤에 흘렸던 그 눈물도, 당신이 평생 견뎌온 그 무게도 모두 당신이라는 강이 더 깊어지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묵묵히, 깊게. 나 스피노자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깁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은 충분합니다. 당신이 견뎌온 것들은 충분합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것들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직 당신 앞에 남은 시간도
충분합니다. 그 시간을 두렵지 말고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살아가십시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을 살면 됩니다. 오늘 아침을 맞이하면 됩니다. 오늘 밥 한 끼를 먹으면 됩니다. 오늘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흐르는 것입니다. 그 흐름 안에서 당신은 아직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시청자에게 드리는 마지막 질문. 오늘 스피노자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혹시 마음 한켠이 울컥하셨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아직 살아있는 감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살고 싶은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약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깊이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처럼 내일도 모레도 조금씩 당신만의 속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